안녕하세요. 파툭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주목하셨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의 극한 부부, 그 두 번째 이야기 속 핵심 내용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 부부가 마주한 복잡한 상황이랑 또 오은영 박사님의 분석 함께 살펴보시죠. 먼저 아내분의 그 일상이 좀 큰 관심을 모았죠. 아이들 등원이 계속 늦어지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 간곡히 부탁해도 못하겠어요. 딱 이렇게 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. 그렇죠. 사실 뭐 알람 시계 한 서너 개쯤은 이제 필수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게다가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고 또 아이가 그 충돌 방지 스펀지 같은 걸 먹거나 의자에서 넘어져도 즉각적인 반응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늦잠 문제를 넘어서 혹시 아내분의 어떤 그 심리 상태나 육아 가치관을 보여주는 걸까요? 네, 맞아요. 그 부분을 운영 박사님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. 이례적으로 냉수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다고 했을 정도니까요. 특히 아이들만 두고 그냥 외출했던 점, 그리고 미디어 과다 노출,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가정교육에 구멍이 나 있다.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셨죠. 아내분 스스로는 이걸 방목형 육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시각에서는 결정적 시기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안전교육, 훈육 이런 게 좀 부재한 상태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방목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큰 거죠.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위험한 행동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주방 집게를 가지고 논다거나 그런 건 안 된다고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하긴 안전사고는 정말 순식간이니까요. 근데 심지어 놀이평가 결과도 좀 충격적이었어요. 아빠와의 상호작용이 엄마보다 더 좋게 나왔고 아내분 스스로도 막내랑 시간을 거의 못 보냈다고 인정을 했고요. 그리고 초등학생인 첫째한테 동생들을 돌보게 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. 그렇습니다. 그 초등학생도 여전히 부모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나이거든요. 근데 동생들을 책임지게 하는 건 아이한테 굉장히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아이센 육아가 물론 어렵죠. 어렵지만 각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개별적인 관심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첫째 아이가 무슨 작은 엄마 역할을 하는 게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. 아니 근데 남편분 문제도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. 그 아내분이 첫째 임신했을 당시에 전 직장 동료랑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. 심지어 아기 초음파 처음 보기로 한 날 그 여성이랑 바다를 보러 갔다. 이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. 네, 그리고 더욱 좀 주목할 부분은 남편분이 외도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에요. 뭐 아내가 나를 심심하고 외롭게 해서 그게 나의 출구였다. 이런 식의 발언은 딱 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졌죠. 아내분이 이걸 정신적 외도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지적한 남편분의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 겁니다. 자신의 기준에서는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닐지 몰라도 자기랑 다른 아내의 생각이나 방식을 그냥 틀렸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고 비난하는 경향성. 이게 관계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죠. 정말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게 부부관계에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갈등이 깊어지니까 오은 박사님이 해결책으로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리적으로 좀 분리될 것을 제안했죠. 아내분이 다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냐, 뭐 이렇게요. 하긴 24시간 붙어이라면 어떤 부부라도 좀 힘들 수 있겠죠. 맞습니다. 물리적인 분리다 감정적인 거리를 좀 확보해주고 각자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떨어져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남편은 비난 대신에 아내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아내는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던 속마음 있잖아요.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 남편을 여전히 사랑해서 더 비참하다고 막 눈물 흘렸던 것처럼 그런 걸 좀 건강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. 동시에 자신의 육아 방식에 대한 어떤 성찰과 변화 의지도 필요하고요. 결국 중요한 건 뭐 상대방 탓만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. 나의 작은 변화가 관계 개선의 시작이다. 이걸 인지하는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결혼지옥 극한 부부 2부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관계의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봤습니다. 아내의 독특한 육아 방식과 그 배경, 또 남편의 과거 행동과 자기 합리화, 그리고 오은영 박사의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까지 쭉 살펴봤네요. 네, 정말 서로 다른 기질과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소통하고 맞춰나갈 수 있을지, 그리고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였습니다. 여러분은 방임과 방목의 경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혹은 과거의 잘못을 그냥 덮어둔 채 현재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? 한번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